안녕하십니까? 2026 부동산 시장 진단 보고서 발표를 맡은 저는 오늘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의 역설, 그중에서도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10가지 부작용과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10억을 벌면 8억이 세금으로 나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 양도세율은 82.5%에 달하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는 75%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환수하는 징벌적 과세 구조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약탈적 세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1988년의 잣대로 2026년의 시장을 규제하고 있다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1988년은 고도 성장기로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2주택 이상 투기꾼이라는 프레임이 유효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서울 다주택자 비중이 14%에 육박하고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의 다변화와 상속, 그리고 일시적 보유 등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0년 전의 낡은 기준으로 현대의 복잡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취득부터 처분까지 숨 쉴 곳 없는 3중 규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4주택 이상 또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가 최대 12%에 달하며 보유 단계에서는 종부세가 중과세율 적용으로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가 최대 75%까지 적용되어 사실상 모든 단계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세 기준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주택수를 기준으로 징벌적 중과세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조차 배제합니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실거주 여부와 보유 기간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 장기 보유 시 세율 인하 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자산 종류와 무관하게 장기 보유를 우대합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합리적인 과세 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주택자 규제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시장 양극화입니다.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지방주택을 팔고 서울 핵심지에 한 채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강남 3구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반면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은 적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가치 보존을 위한 기형적인 초고가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이어져 부산, 대구 등 지방광역시와 서울 간의 가격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세금의 종착지가 결국 세입자라는 점입니다. 보유세, 즉 종부세가 폭등하면서 집주인의 조세 부담이 월세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는 월세 또는 반전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 준전세 거래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자 증세의 의도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효과입니다. 양도세 중과, 즉 최대 82.5%에 달하는 세율 때문에 팔면 손해라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매물 잠김 라크마이너스인 이펙트 현상을 심화시키며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 거래마저 동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가격 상승은 시장 왜곡의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법은 주택수에서 거주 형태로 과세 기준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보유주택수를 기계적으로 합산하여 지방의 소형주택을 보유해도 투기꾼 취급을 받습니다. 이를 실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개선안으로 전환하여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와 장기 보유자는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법은 누더기 세법의 단순화와 예측 가능성 확보입니다. 현재는 법률과 시행령에 걸쳐 비과세 양도소득 조항들이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중과세율 체계를 단일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으로 통합하고 법률과 시행령에 흩어진 비과세 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해법은 장기 보유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감면, 즉 테이퍼링 릴리프를 확대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자는 투기 세력이 아닌 임대주택 공급자로 인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인 현행 12억 원을 물가 연동으로 현실화하여 합리성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금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조세정책과 주거복지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조세 정책의 목표는 재정 수입 확보와 조세 형평성에 있으며 소득 있는 곳에 합리적인 세금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주거복지의 목표는 서민주거 안정이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나 바우처 지원과 같은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합니다.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징벌적 조세 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정상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취득세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세율 조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주택수 기준을 폐지하고 실거주 기준을 도입하는 등 과세 기준을 개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와 복지 정책을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제 정상화는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첫째, 시장 안정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해소되어 거래량이 회복되고 가격의 급등락이 방지될 것입니다. 둘째, 주거복지 측면에서는 민간 임대 공급이 활성화되어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입니다. 셋째, 조세 정의의 측면에서는 징벌적 과세에서 합리적 기여로 전환되어 조세 저항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시장의 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거 복지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